이른 아침부터 할머니가 정원으로 나섰습니다. 아, 이쁘다. 꽃은 왜 갑자기 꺾으신 거예요? 다도할 쪽에 분위기 살리려고. 아, 분위기 살리려고? 예쁘게 꽃을 꽂아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할머니. 그러고 보니 방도 참 멋스럽습니다. 이제 차를 마시려나 했는데요.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와라.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익숙한 듯 다도를 시작하는 할머니. 격식을 갖춘 솜씨가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많게는 7년 된 아주머니에서부터 이제 막 시작한 어린 학생까지 연령층도 다양합니다.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매디에 넣고 3번에 놀아 마시는 걸로. 할머니에게 차 예절을 배우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제자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한 잔을 왜 3번에 나눠 마시는 건가요? 마시면서 음미를 하느라고. 그 차의 향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음미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3번을 넣어놨어. 그 순간은 아무 잡다한 생각 다 버리고 오로지 차와 나와야 하나가 되는 시간이에요. 네. 아름아름 찾아온 제자들을 받기 시작한 것이 20여 년. 벌써 89의 나이가 됐지만 차에 대한 할머니의 해박한 지식과 정성만은 한결같습니다. 할머니의 다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칭찬을 바라는 허용을 버리고 이름을 생각하는 욕심을 버리라. 밤이나 낮이나 하나를 지키면 그 마음 언제나 안정을 얻으리. 차를 마시면서 좀 좋아진 게 있나요? 정신이 맑아지고 차를 마시는 순간 그런 걱정거리나 그런 짐들이 다 날아가는 느낌? 아, 짐들이. 네. 일주일 동안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여기 와서 차를 마시면서 명상도 하고 그동안 이제 살은 거를 또 반성의 시간도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시간도 되고 그래요. 네. 그날 오후 할머니가 어디론가 외출을 하려나 봅니다. 선생님, 네, 어디를 이렇게 급히 가세요? 안성시장에 장 보러 가요. 일주일에 2~3번 필요한 물건을 사러 시장에 간다고 하는데요. 늘 이렇게 혼자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여기가 내 자리요. 버스가 제 자가용이에요.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일을 제 힘으로 할 수 있을 만큼 할머니의 홀로서기는 늘 씩씩하고 활기찬데요. 얼마요? 7,000원. 북어 좀 삽시다. 몇 개 드릴까요? 북어 2마리만. 무슨 일이든 남에게 부탁하고 의지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세요? 글쎄요. 항상 같은 마음으로 살아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하는 어떤 그런 거가 그런 힘이라 할까?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은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하니까.
그날 저녁. 시장에서 돌아온 할머니가 이번엔 창고로 들어갑니다.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선반 하나 만들려고. 선반을? 예. 아니 선생님 선반을 그냥 사시면 되잖아요. 살 수가 없는 거죠. 여기는 그 귀태에다가 내가 그 구격을 딱 맞춰서 해가지고 또 한지로 발라야 되니까 사는 거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할머니의 키를 훌쩍 넘긴 높이입니다. 과연 선반을 만들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데요. 수십 년을 써왔다는 커다란 톱을 꺼내드는 할머니. 능숙한 동작으로 자신 있게 톱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젊은 남자들도 익숙치 않은 일. 할머니의 노련한 손놀림이 하루 이틀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혼자서 뭐 고장 나면 건쳐야 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만들다 보면은 자꾸 기술이 느는 거죠. 강목으로 받침대를 만들고 못질까지 문제없이 해내는 구순의 할머니. 뚝딱하니 순식간에 선반 완성. 선생님 60 조금 넘으셨다고 해도 믿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뭐 하기서 젊게 살면은 80이라도 청춘이고 의욕 없이 살면은 16세라도 노인이라고 그랬는데 의욕 가득한 할머니는 언제나 청춘입니다. 다음 날 자식들이 찾아왔는데요. 어머니. 아니요 오늘 애비 생일이더만. 네. 이게 자주 이렇게 찾아뵈시나요? 아니 자주는 못 오고요. 한 달에 한 2번 그 정도. 2번 정도요? 예. 오늘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오늘이요. 어머니 촬영하신다 그래서 응원차 왔어요. 오늘은 둘째 아들의 생일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 조촐한 파티가 열렸는데요. 함께 살자는 자식들의 요청에도 혼자 살기를 자처한 할머니. 서로를 구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이 가족의 철학이라고 하죠. 감사합니다. 사실은 오늘 축하는 내가 받아 먹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 더운데 나도 고생하셨어요, 혼났잖아. 맞아요. 그렇게 파티가 끝난 늦은 오후. 수북이 쌓인 그릇에 할머니 홀로 설거지를 하는 것이 자식들이 모두 일찍 돌아갔나 싶었는데요.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아직입니다. 대접 받으려고 한다고 대접이 오나오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만만하게 아무렇게나 대하면 안 되지. 그런데 지킬 건 지키면서 자연스럽게 뭐 늙은이 앞이라고 뭐 이렇게 그 위축되지 않고 자기 마음 편하게 그렇게 하면은 서로가 좋잖아요. 어머니 일로 오세요. 아니 이거는 내가 버릴게. 그거 설거지 하세요. 제 할 일은 각자 해야 한다는 할머니. 그 대신 또 어머니가 자식들 집에 오시거나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뭐 도와주시고 그러지 않으세요. 어머니 집에 오시면 어머니가 하시고 그래서 철저하게 어머니 집에 오면 어머니 룰을 따르는 거를 저희 자식들이 이제는 다 깨달았고 그걸 원칙으로 해요. 처음엔 가시방석이었던 며느리들도 이젠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살아온 삶과 생각을 존중하기 때문이죠. 저희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여의시고 어려서부터 저희 두 형제를 키우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당시가 뭐 시대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대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어머님이 혼자 일을 해오셨거든요. 열정 가득했고 꿈도 많았던 할머니입니다. 하지만 38이라는 이른 나이에 남편을 훌쩍 떠나보내고 누구에게 의지할 사람 없이 두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모든 일을 혼자서 해결하다 보니
더욱 강해졌다고 하는데요. 솜씨가 좋아 재능도 남달랐습니다. 손자들에게 부케를 만들어줄 만큼 생각도 진취적이었죠. 집 사람도 형광등 하나 못 갈아요. 자기 손으로. 꼭 내가 갈아줘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형광등을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기선 배선까지 직접 하세요. 그러니까 웬만한 돌팔이 남자보다 나아요. 할머니를 돕고자 두 아들이 정원으로 나섰습니다. 이건 백일홍이거든. 백일홍은 뽑지 말고 이거 민들레 뽑지 말고. 지금도 모든 것을 앞장서서 이끌고 해결하는 할머니. 그래도 무더운 날씨에 탈이 날까 조금이라도 일손을 덜어주고 싶은 것이 자식들 마음입니다. 어머니 스스로가 이제 그 재미 삼아서 소일거리로 오시는 거니까 오히려 우리가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더 미안해요. 맞네요. 왜냐면 어머니 소일거리를 뺏는 거거든. 늘 능동적이고 독립적으로 살아온 탓에 아플 새도 없습니다. 내 문제 내가 해결해야 하니까 오히려 아픈 데도 없고 건강하다고요. 그래서 홀로 서기 운동하는 거가 있어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남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홀로 서기를 통해 몸에 밴 자립심과 자긍심은 할머니를 더욱 단단하게 하는 장수 비결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삶을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컨트롤 써야 됐다는 이런 생각은 굉장히 자긍심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자긍심이 높다는 것만 그만큼 자기 만족감이 높고 또 자기 주변에 있는 것을 스스로 잘 해결하면서 그게 굉장히 뇌 활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장수자들의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의 또 다른 건강 비결은 없을까? 제작진은 할머니의 아침을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간단히 몸을 풀던 할머니.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스트레칭을 하는데요. 유연함이 젊은 사람 못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자세는 몸이 굳어졌으니까 전부 몸을 좀 풀어야 되거든. 장수 비결을 소개해달라고? 장수 비결이 뭐 별거 있나? 지금부터 내가 할 테니 따라해봐요. 할머니가 매일 실천하는 건강 비결입니다. 기상체조 첫 번째는 두 다리를 수직이 되도록 곧게 세운 다음 두 발로 번갈아 가며 엉덩이를 찹니다. 10번 정도 되풀이하죠. 두 번째 운동은 팔을 쫙 벌리고 기상체조 두 번째는 두 팔을 어깨 높이까지 쭉 펴는 기본 동작으로 시작합니다. 다리를 들어서 다리가 요 발이는 데까지 와야 되죠. 한쪽 팔을 반대편 팔에 최대한 길게 뻗어 닿게 하는데요. 이런 동작을 번갈아 하면 유연성을 기르고 골반을 강화하는 데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 건강의 비결, 계단 힘들지 않게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리듬을 타야 돼요. 뒤꿈치를 살짝 든 상태에서 앞쪽에 힘을 싣고 한 번에 리듬을 타듯이 올라가면 더 쉽게 계단을 올라갈 수 있다고 하죠. 야, 높다. 선생님 잠깐만요. 한가로운 오후. 할머니가 파란 비단천을 펼쳐놓고 바느질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단순한 수성 같지가 않습니다. 선생님 지금 뭐 만들고 계세요? 치마요. 우리 어머니한테 배워가지고 11살서부터 치마는 제가 해입었어요. 그럼 거의 80년을 본인 옷은 직접 해 입으신 거예요? 그래도 재미죠. 옛날엔 다 자기 거 자기가 해봤잖아요. 시집갈 쪽에도 다 자기 거 자기가 해가지고 가고. 편한 기성복보다는 한복의 멋스러움이 더 좋다는 할머니.
지금도 동대문 시장에서 직접 감을 떠다 만들 정도로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치마, 여름 치마. 그 마예요, 마. 천이. 손녀딸내미 결혼할 적에 예. 이 내가 해본 건데 또 뭐 손자 며느리 결혼할 때도 입고 가고 또 뭐 돌잔치 해먹는 데도 입고 가고. 자, 그렇다면 김무경 할머니의 패션 감각은 어떨까요? 요즘 대세인 브로치 패션. 브로치로 한껏 멋을 살린 시원한 여름 한복입니다. 부채 하나 들었을 뿐인데 한복에 우아한 멋이 더해지는 파티복. 고상하면서도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은은하게 풍기는 겨울 한복입니다. 늦은 밤. 잠도 잊은 채 이번엔 할머니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타자는 더디지만 컴퓨터가 꽤 익숙해 보이죠? 그래서 그 다식에 대한 거를 우리가 뭔가 복사해서 회원들한테 세뇌 공작 시키려고. 여백 설정까지 자유자재인 것이 워드 사용법도 능숙합니다. 컴퓨터 용법이요. 이게 전부 컴퓨터 작동하는 그거 적어놓은 거거든. 그거 보고 하지. 죽은 글자를 살리는 방법부터 각종 사용법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손자들이 찾아올 때마다 가르쳐준 것을 빠짐없이 적어놓고 사용한다는 그 열정이 대단하죠. 이렇게 되면 조정이 됐다고. 다도하는 제자들을 위해 좋은 글을 직접 워딩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서핑도 즐겨 한다는 신세대 할머니입니다. 글이 이 정도 커야 잘 읽을 수가 있어. 다음 날 아침. 영월당의 하루도 밝았습니다. 영월당은 달을 초대해 함께 차를 마신다는 뜻인데요. 삶의 운치와 여유를 즐기고픈 할머니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집안 곳곳은 할머니의 손길 가득한 맛과 지혜가 가득하죠. 저 기둥 옆에 끈 하나 달린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보면은 지금 바람이 어디 쪽에서 부는지를 알거든. 슬슬 동풍에 구준비가 오고 서풍이 불면은 폭우가 와요. 지금은 남풍이 불어요. 그게 내 기상대예요. 바람 따라 훌쩍 흘러온 시간들. 하루하루 변함없는 일상이지만 할머니는 무엇이든 열심입니다. 다식을 준비하는 지금처럼 말이죠. 그냥 그 누룽지 회사에서 우리가 주문해 오는데 거기서 직접 해서 오는 것보다 와서 한 번 더 구워야 맛있어요. 20년 넘게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추장스러울 법도 한데 매번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이유가 뭘까요? 힘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이거 자체도 다도예요. 이거 자체가 그 준비하는 그 마음도 내가 차를 한 잔 정말 즐겁게 마시기 위해서 한다는 그 자체가 즐겁고 그리고 그 자체가 마음가짐이 그 자체가 수행이라고 보네요. 가시죠. 네. 들어가세요. 네.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다도에 임하는 할머니. 그윽한 차향과 함께 지난밤 열심히 준비한 글이 명상의 시간을 채웁니다. 다식 좀 주소. 차를 좋아하니 만나는 사람들도 역시 차를 좋아해서 가는 곳마다 차자리가 벌어진다. 품격 있는 젊은 시절 처음 접한 차에 운명처럼 빠져들며 다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수양의 과정이라는 깨달음 때문이었죠. 자기와의 만나고자 하는 시간이라고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고요한 마음을 한 곳대로 집중을 해가지고 자기를 바라다 보는 거죠. 다도가 끝나고 어디론가 향하는 할머니. 제자들을 위해 또 뭔가를 준비하려나 본데요. 냉면 만들려고요. 냉면요? 예. 냉면은 고향이 이북인 할머니가 자신하는 음식이기도 하죠. 매물이 중국에서 올 적에는 조선 사람 먹어 죽으라고 가져왔어요. 그런데 조선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무를 먹어서 매매를 희석시켰다는 얘기요. 그래서 냉면에는 반드시 무김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시중에서 파는 냉면을 이용하는가 했더니 사리만 뺍니다. 왜 사리만 안 빼세요? 그 국물을 안 빼시고? 국물은 우리 동치미 국물 해가지고 예. 거기에다가 먹으려고 그러거든. 미리 만들어 놓은 시원한 육수를 꺼내는데요. 여기에는 할머니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북어 삶아가지고 예. 그래 식혀서 저 동치미 국물하고 예. 이렇게 섞은 거예요. 소고기 국물보다 훨씬 담백하다는 할머니만의 특제 냉면이죠. 그리고 냉면은 국물부터 쫙 한번 먹어보고. 네. 그래. 아, 제가 냉면을 제대로 먹네. 냉면은 국물이 생명이거든. 무더운 여름철이면 꼭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냉면을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한 음식을 즐겨 먹으면서 같이 즐기니까 좋죠. 아, 맛없게 먹는 제자분들 혹시 있으셨어요? 다 비웠어요. 거짓말 할 사람들이 아니요. 매일 거르지 않고 다도를 시작한 지 수십 년. 다도를 통해 마음을 수양하고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것이야말로 할머니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장수 비결입니다. 이 김우경 할머니처럼 다도를 쭉 실천하신 분들을 보면 소위 이제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 대신 세로토닌처럼 행복감을 주는 그런 뇌의 전달 물질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우선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돼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뇌 활동이 적절하게 잘 일어나서 우리한테 해롭게 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은 훨씬 적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분들의 정신 건강은 최고조의 상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코 주어진 삶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숱한 굴곡에도 꼿꼿이 가지치고 꽃을 피워온 90년 세월. 할머니가 깨달은 인생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행복해질 때도 너무 즐거워하지도 마라. 또 괴로울 적에도 너무 괴로워하지도 마라 하는 성인의 말씀도 있듯이 평상심이 도라고 그랬거든요. 마음이 평온하면은 그 가운데 그 자체가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